안녕하세요. 평소 보기만 하다가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겨 글을 써봅니다. 저는 29살이고 1년 2개월 교제한 동갑 남자친구와 5월에 결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는 상견례만 끝난 사이고 아직 서로 불편한 사이예요. 상견례 마치고 남자친구 통해서 계속 주말마다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예비 시댁에 별다른 일도 없이 놀러 가는 것보다 아직은 남자친구랑 밖에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집으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한테 토요일에 형님네 식구들이 예비 시댁에 오신다고 꼭 저희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내외의 긴 대화는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친해져야겠다 싶기도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거절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예비 시댁 방문하는 거라 좀 떨리더라고요. 상견례 이후 처음 뵙는 거라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한우 선물 세트 30만 원짜리 준비하고 옷차림이나 외모도 신경 써서 가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속 시간이었기에 솔직히 마음으로는 당연히 점심이 차려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올 때 엄마가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세요. 갈비찜, 잡채, 꽃게탕 등등 잔치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세요. 사위는 장모사랑이라고 사위 위하는 마음 가득 담아 준비하시고 남자친구를 조심스럽게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늘 사랑받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아무튼 제가 도착한 게 12시 30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왈칵 나네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황태찜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형님이 그때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너도 뻘쭘하게 있으니 좀 그렇지? 와서 같이 콩나물 다듬고 황태 좀 잘라라. 크게 먹고 싶으면 크게 자르고 작게 먹고 싶으면 작게 자르고 알아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봤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의 평온한 미소의 얼굴로 저를 주방에 두고 자기 형한테 가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더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저 역시 분위기를 깰 수 없어서 손을 씻고 콩나물 손질을 했습니다. 황태찜에 들어갈 황태는 얼마만한 크기로 잘라야 하는지 여쭤보니 형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침 참기름이 떨어졌다고 참기름 사러 나가셨고 형님하고 둘이 어떻게 잘라야 하나 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한입 크기라고 했으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하면서 형님이 표본을 주길래 열심히 그대로 잘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희가 가로 3cm, 세로 4cm로 잘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릇에 넣으면 너무 작아서 먹을 것도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화난 말투로 말이죠. 그럴 거면 나가시기 전에 마음대로 자르지 말라고 이 정도로 자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했으나 남자친구 형이 밥 먹으면서 황태가 뭐 이렇게 작냐고 하니까 형님이 땡땡씨가 이렇게 예쁘게 잘랐으니 아무 말도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자르라는 대로 잘랐는데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졸지에 뭣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황태 손질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식탁이 작아서 사람이 형님 딸까지 7명인데 남자들 3분 먼저 드리고 여자끼리 나중에 먹었습니다. 형님하고 남자친구가 덩치가 좀 커서 식탁이 좁다는 이유로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 형님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황태찜 하나, 김치 하나, 김 하나 이렇게 끝이었고 국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하고 어머니는 대낮에 캔맥주 한 캔씩 하시더라고요. 점심 끝낸 시간이 2시고 남자친구랑 뮤지컬 예약이 4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지방이라 뮤지컬 보려면 50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해요. 근데 2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님도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남은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계속 수다 삼매경에 빠지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니 초조해지더라고요.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는 분위기가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처음 인사 온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오기가 생겨서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뮤지컬 시간에 맞추려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계속 아무도 뒷정리를 안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제가 설거지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둘이 설거지 잘한다느니 애가 동작이 빠르다면서 날렵하다는 둥 뒤에서 그러고 있네요. 칭찬인데도 듣기 불편한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어찌나 속이 끓던지 그러고 나서 볼 일이 있다고 남자친구하고 나오는데 어머니 왈. 내일도 형님 있으니까 또 점심 먹으러 와. 자주 봐야 정이 들지. 라고 하시더군요. 주말 이틀 내내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얼굴을 봤더니 역시 생긋 웃더니 내일도 오자는 식으로 작게 오자? 이러는 거예요. 아, 눈치 없는 놈. 일단 뮤지컬을 보긴 했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뮤지컬 보고 술 먹으러 갔다가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사람이 처음 집에 왔는데 그때 재료 준비부터 해서 설거지까지 내가 했다고 형님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한 걸로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대판 싸웠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 편만 들더라고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엄마나 형님이 그냥 한 말에 왜 그렇게 남의 식구처럼 구냐는 둥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 엄마한테 오자마자 설거지 시킨 거, 황태찜 손질 시킨 거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설거지한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가 무슨 식구지 손님이냐. 예민하다. 그러셨대요. 아,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만 처음 온 애한테 왜 설거지를 시키냐고 하셨대요. 그리고 처음에 식사하면서 남자친구 아버님이 같이 먹자고 빈말은 해주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배려하는 느낌이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 어머니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제 입장을 하나도 생각 않고 무조건 어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싸우고 안 갔다고 버릇 없다고 하네요. 헤어지자고 통보해놓은 상태인데 기분이 정말 말도 표현이 안 되게 거지 같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후기입니다. 출근해서 확인하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네요. 어제 퇴근할 때까지 확인했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상의하고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구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고 문자가 와 있네요. 카톡이랑 전화는 차단하고 문자는 스팸 처리했는데 메시지는 스크랩 메시지 함에 저장이 됐네요. 구구절절 긴 문자입니다. 자기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어머니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왕래를 안 하고 하는 게 보여서 속성으로 친해지려고 일부러 더 스스럼 없이 대한 거다. 남자들이 먼저 식사를 한 부분도 역시 식탁이 좁아서 다 같이 먹을 수 없는 데다 빨리 먹고 여자들한테 비켜줘야 해서 식사 속도가 빠른 남자들이 먼저 먹는 거다. 애초에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 어차피 상견례도 끝나고 이제 한 식구 될 건데 내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고 그냥 구구절절한 변명이네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가끔 들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남자친구 형 부인이 시어머니 한 분은 정말 잘 만났다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대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 부인한테 말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고 좋으시다고 전해달라고까지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결혼했다면 형님 될 분도 보통이 아니고 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빨리고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화를 내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저는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엎으면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생각으로 꾹 참았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저를 공감 못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이거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겨우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늘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그냥 너무 하찮은 취급이네요. 남자친구라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더라면 이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겨우 이 정도의 사람을 동반자감으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1년 2개월간 추억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했던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지금 이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를 불러서 좋게 타이르고 서로 좋게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이런 결혼을 하면 결국 지금 남아있는 정도 뭐도 없이 원수처럼 이혼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로 다음날 점심에도 안 가고 자기 아들 마음 고생시킨 이미 예민하게 찍힌 아들 여자친구 결혼하면 뭐 잘해주겠어요? 그쪽 어머니가 우리 헤어진 거 알고 아들 힘들까봐 새벽에 속상해서 혼자 흐느껴 우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울고 싶네요. 엄마 말씀대로 경력 쌓아서 혼자 사는 게 어떨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사람도 무섭네요. 저는 세무회계법인에 근무 중인데 세무공무원 자격증 시험을 병행하면서 근무 중인데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남자친구 급여보다 제가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인맥으로 결혼식 축의금 들어오는 것 빼고는 이것도 시부모님이 가져가실 거라고 미리 못 박아두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제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실제 경제 활동한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 남자친구에 비해 저는 6년째 근무 중이고 엄마가 생활비도 안 받으시고 결혼 자금 모아두셔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제 몫의 유산 조금과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 걸로 지방에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시부모님 사정도 뻔히 알고 부담 주기 싫어서요. 상견례는 마쳤고 3월에 집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염병 때문에 식을 미루고 그냥 집만 구해지면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여기까지 진행돼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물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상도 읍내고 남자친구 집은 아주 시골이에요. 식장은 잡으려면 다음 주에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해놓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이 와중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형님네가 시부모님한테 소홀하다고 남자친구가 늘 서운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잘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 나한테 부모님 대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었냐고. 그런 말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로 결혼 깨자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지면 폐인 될 거고 정신병자 될 거라는 이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제멋대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랑이 맞는 건가 싶네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일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저만 버릇없고 못 배워먹은 사람으로 몰아가진 않았겠죠. 엄마가 상견례까지 한 사이인데 끝을 내도 순서가 있다고 그쪽 어머니랑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다 끝내고 더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걱정까지 드리다니 제가 너무 밉습니다. 당분간 많이 괴롭고 마음 아프겠지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극복하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같이 화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 감사합니다.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공부 계속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이런 무시 안 받고 살아야겠습니다.